왜 촬영을 하지? 아, 촬영이요? 아,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제가 직업이 없어서. 네. 어때, 이런 바이크 타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덥잖아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반갑습니다 형님들. 35도 폭염에 바이크 리뷰를 해야 하는 남자, 리뷰를 할 때도 반드시 라이딩 자켓을 꼭 입어야 하는 남자, 아프리카 트윈을 사놓고 탈 시간이 없어 2달째 안 타고 방치해놓고 배터리만 갈고 있는 약쟁이 같은 남자,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모토모리니의 엑스케이프 650입니다 1부에서는 모토모리니의 브랜딩, 외관, 파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모토모리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브랜드이실 겁니다. 간략하게 모토모리니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토모리니는 1937년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의 알폰소 모리니에 의해 설립된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인데요. 초기 모토GP와 다양한 유럽 리그에서 활약했던 80년이 넘은 브랜드입니다. 전세계 각종 레이스에서 활약하며 다수의 우승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 기록도 여러 차례 세웠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존폐 위기를 여러 번 넘긴 끝에 2012년 다시 재생산에 돌입하여 모토모리니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현재 유럽 밀라노의 본사와 대표 쇼룸이 있으며 유럽 전역에 모토모리니의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모토모리니가 현재 내놓은 전체적인 브랜드 라인업은 에스케이프 650, 세이에 메조, STR, SCR, 밀라노 1200, 슈퍼 스크램블러 1200, 코르사로 1200 등이 있으며 그중 가장 기대되는 모델은 엑스케이프 650과 엔진을 공유하고 있는 어반 스크램블러 세이에메조라는 모델입니다. 세이에메조는 올로드 네이키드 스타일인 STR과 스크램블러 스타일인 SCR 2종으로 연내에 한국 모터스에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모터사이클 시장은 과거 스타일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모던 클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서 모토모리니만의 독특한 레트로 디자인과 어드벤처 스타일을 가미한 두 가지 모델로 라이더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클래식 디자인에 최신 전자장비를 두루 갖춘 세이에메조는 앞으로 미들급 스크램블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케이프 650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케이프의 스펙입니다. 엔진 형식 DOHC 트윈 실린더 8밸브 순행시, 배기량 649cc, 최고 출력 44kW 8250rpm, 최대 토크 54Nm에 7000rpm, 프론트 타이어 110에 80에 19, 리어 타이어 150에 70에 17, 프론트 디스크 298mm 더블 디스크, 플로팅 캘리퍼 2피스톤, 리어 브레이크 255mm 싱글 디스크 2피스톤, 보쉬 ABS 9.2를 탑재했고 연료 탱크는 18L, 중량은 213kg, 가격은 998만원 입니다. 에스케이프는 한눈에 봐도 높이 올라와 있는 차체와 긴 프론트 포크, 앞뒤 스포크 휠을 장착하고 일명 반깍두기 타이어라고 하는 오프로드 타이어를 순정으로 장착하여 올로드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주행을 본격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을 끌어올린 모델인데요. 제가 현재 아프리카 트윈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그런 바이크였습니다. 시트가 위로 솟아오른 연료 탱크와 앞부분은 역시나 랠리 컨셉에 가까운 국내에는 미출시한 야마하 테레네 700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기존에 나와있는 어드벤처 성향의 바이크들과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이태리 감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디자인은 사진보다 실물로 봤을 때 더 입체적이고 우선 크기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헤드라이트 디자인인데요. 제가 느낀 첫인상은 모토모리니를 상징하는 M을 강조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LED 라이트를 적용하여 주간과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와 따로 스위치를 마련한 안개등을 켜면 확실히 모토모리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의 날개의 형상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LED 라인이 빛을 밝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독되다 못해 기존에 접하지 못한 디자인이라서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리니를 몇 번 타보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도 지나가는 라이더들에게 신기한 시선을 많이 받게 되는 좋은 경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일라이트
이렇게는 기존의 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디자인 자체가 과하지 않고 평범한 느낌이었습니다. 리어 카울과 테일라이트 차체가 아프리카 트윈과 흡사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사이드에는 모리니의 네이밍을 사선으로 배치해서 안 그래도 높아 보이는 전면부를 시각적으로 더 높아 보이게 만들고 황금 독수리를 상징하는 마크의 위치라든지 모델의 이름인 엑스케이프의 위치가 하필이면 니그립시 양쪽의 허벅지에 가리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모린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컬러인 화이트 컬러와 그레이 컬러에서 아쉬운 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색상도 실제로 봤지만 제가 타고 있는 레드 컬러의 데칼이 제일 강렬하고 기존의 두카티 컬러인 이탈리안 레드의 고급스러운 인식이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은 느낌이어서 마치 두카티를 타보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레드 색상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그레이 색상이 좀 더 차분하고 무난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비해서 색상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형적인 어드벤처 느낌이고 각이 많이 진 형태로 곡선의 형태보다는 직선과 삼각형이 여기저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어드벤처 바이크처럼 파츠에 과감한 굴곡을 주지 않고 여기저기 쪼개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투박해 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한 매력으로 와닿는데요. 주행풍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크고 넓은 스크린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수동 조절식 순정 윈드스크린은 랠리 머신을 연상케 하고 잘 빠진 순정 머플러와 유연한 스윙아미 모양은 단조로움을 해소해줍니다. 엑스케이프의 19인치 프론트 타이어와 17인치 리어 타이어에는 가벼움을 더해줄 튜브리스 스포크휠을 장착했고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피렐리 스콜피언 랠리 STR 타이어에 응답 성능이 빠른 메시오스와 브렘보 캘리퍼를 탑재하였는데요. 전면 298mm 더블 디스크와 브렘보 2피스톤 조합은 4피스톤만큼은 아니지만 전혀 밀리지 않는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제동 성능에 보쉬 ABS 9.1을 탑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동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마르조키 역방향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입니다. 가야바와 쇼와 서스펜션에 익숙한 저에게는 조금은 낯선 브랜드이긴 하나 유럽에서는 마르조키 서스펜션을 주로 탑재한다고 합니다. 후면에는 모노 쇼업 쇼버를 장착했으며 포크는 압축과 신장, 예압을 모두 조절할 수 있어 라이더의 신체 조건이나 주행 환경에 맞춰 조절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트레일스 프레임을 차용했고 확실히 용접이 디테일한 면이나 카울의 단차도 없고 마감이 훌륭했습니다. 계기판은 7인치 TFT 계기판을 최초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주행 정보 외에도 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음악 재생이나 전화 송수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밖에도 메뉴 중에 인포에 들어가면 타이어의 공기압 게이지, 전압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라이드 모드와 오프로드 모드인데 실시간으로 모드를 변경하면 계기판의 형태도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오프로드 모드의 깍두기 타이어를 게이지로 활용한 디자인은 정말 신선했고 몰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과 야간 주행 시 계기판의 색상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 또한 고급 사양의 바이크들에만 있는 것들이었는데 주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바로 옆에 USB 충전 포트 2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주행 중 스마트폰을 무리 없이 충전이 가능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2대를 사용하는데 2대 다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649cc 수랭 2기통 엔진에 최대 출력 60마력, 최대 토크 54Nm를 자랑하기 때문에 최고속은 약 175km 정도로 답답하지 않은 주행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는 18L로 2만원 주유하고 당일날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도 연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조 중량은 213km로 건조 중량 245km에 아프리카 트윈을 타고 있는 저에게는 확실히 부담 없는 무게였습니다. 시트고도 로우 시트를 장착하였음에도 820mm로 키가 179인 저에게 살짝 낮은 감이 있지만 타고 내리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트고가 낮아서 컨트롤은 쉬웠지만 키가 173 정도의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시트고 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아프리카 트윈을 부담스럽게 타는 것보다 초보자도 쉽게 컨트롤하고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녀석을 끌고 도심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 제가 타본 차량은 순정 3박스 플러스 브라켓 120만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일단 라이드 모드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초반 토크는 매우 빠릅니다. 1단에서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3단에 놓고 80에서 90 정도로 크루징을 즐기는 저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000에서 5000 rpm 구간만 되더라도 충분히 도로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데 2기통이라는 거친 사운드는 그대로 가져가고 전반적으로 부드럽다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초중반 토크가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5단 기어에 놓고 장거리 주행 시 4000 rpm 이하로 주행해도 라이더들에게 전달되는 스트레스는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상 7000 rpm 이상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은 별로 땡기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순정 윈드스크린이 웬만한 주행풍을 막아주고 고속 영역에서는 전체의 바람을 다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속도를 치고 올라가서 불필요한 주행풍을 막고 싶지 않은 기분이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고속에 근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100 이상에서도 rpm이 끊임없이 나갑니다. 혼다나 야마하 같은 일제 바이크랑은 전혀 다른 세팅값이며 확실히 초중반 토크에 힘을 실어주고 고회전 세팅이라는 점, 많은 분들이 2기통의 CC만 비슷한 V스트롬과 비교를 많이 하실 텐데 아예 차원이 다른 느낌입니다. V스트롬과 비교하지 마세요. 동급 미들급 어드벤처 라인이 많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오히려 유럽의 BMW GS850 느낌이 더 근접할 것 같습니다. GS850은 더 거칠고 야수 같지만 이 녀석은 부드럽습니다. 또한 경쾌하게 잘 치고 나간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을 타다 보니 오랜만에 기어 조작을 해봤는데요. 기어 조작에 실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클러치가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1단에서 출발했어야 했는데 신호대기 중에 급하게 2단으로 출발해도 부드럽게 잘 치고 올라가줍니다. 빠른 응답 성능은 더 달리고 싶게끔 만듭니다. 제가 이종소형을 따고 입문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0만원 이하의 이 정도 CC에 토크의 여유로움을 가진 녀석이라면 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초반 토크의 약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650cc에 걸맞는 묵직함이 있습니다. 왜 묵직한가 했더니 전체적으로 핸들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다소 무겁습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핸들이 너무 가벼워서 노면에서 불안정한 길을 지나거나 일명 칼국수 도로라고 하죠. 그런 곳을 다닐 때 조금의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엑스케이프는 핸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잔 진동을 잘 걸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올로드 타이어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고속 영역이나 코너에서는 접지가 안 좋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동작대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오후 7시가 됐는데도 아직 해가 떠 있었습니다. 라이딩 중간에 이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풍경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계기판 색상이 야간에 잘 보이도록 반전되어 보입니다. 시트부터 3박스까지 잘 어울리는 이 시점으로 바라보는 모리니 엑스케이프도 좋고 요즘 외계인 스타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날렵하거나 민첩해 보이지는 않아도 뭔가 듬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한 군데를 좀 더 들렸는데요. 마지막 목적지는 RSG입니다. 평일인데도 확실히 사람이 많습니다. RSG에 도착했을 때 모리니를 본 사람들의 시선은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모습에 약간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평일인데도 RSG는 항상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동에서 제일 핫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크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RSG 주차장이 약간 안쪽으로 경사가 있어서 바이크를 뺄 때 후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아프리카 트윈보다 덜 나가서인지 수월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부담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가격에 이 정도의 친절함과 시인성이 좋은 7인치 TFT 계기판,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와 안정적인 주행 성능. 오늘 도심 주행에서 제가 느낀 점은 어드벤처가 무조건 시트고가 높고 무게가 무겁고 라이딩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모리니 엑스케이프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드벤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도와 임도를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도로를 가리지 않고 여행이 아닌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매력적인 장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성비 어드벤처 바이크가 시장에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2부 모리니 엑스케이프를 타고 35도의 모토캠핑을 떠나는 모토캠핑 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